안녕하세요, 홍부장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 준비 2탄 각각의 브랜드의 타입별로 투자비용 수익구조 해지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점 투자비용 4개 회사의 타입을 막론하고 무조건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CU GS7은 2270만원, 이마트 입사는 242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역을 보면 첫 번째 가맹비 770만원입니다. 70만원은 부가세고요, 소멸됩니다. 두 번째 상품 준비금 3개의 회사는 1400만원이고 이마트 입사는 1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소모품비 마찬가지로 3개의 회사는 100만원, 이마트 입사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2270만원과 2420만원은 무조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금액을 제가 개점 투자비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각 회사마다 가장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CU는 퍼플2, GS는 G타입, 세븐은 A타입, 이마트 입사는 창업 지원형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경영주 명의로 점포를 직접 임차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시설 짓기를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담보 설정이 있는데요, 이 타입 모두 담보 설정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담보 설정을 왜 하냐? CU GS7 같은 경우에는 본사하고 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이고, 이마트 입사는 월 회비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 4개의 회사 본부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위약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담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담보 설정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내한테 부동산이 있어서 5천만원에 대한 담보력이 되면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혹시 부동산이 없거나 담보 여력이 안 되면 보증보험도 대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보증보험료가 2%라고 잡는다면 5천만원에 2%면 100만원이죠. 그럼 5년 하면 500만원, 즉 500만원을 보증보험료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담보에 관련돼서는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 투자 비용은 개점 투자비 플러스 부동산 비용입니다. 보증금, 권리금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타입별로 차이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사하고 내하고 배분을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냐? 매출이익입니다. 그럼 매출이익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상품 원가를 빼면 이 금액이 매출이익입니다. 이 매출이익에서 본사 몇 프로, 내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마트 입사는 고정금액만 냅니다. CU는 24시간 기준에 70%를 내 수익이 됩니다. GS하고 세븐은 65%가 됩니다. 세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익 구간별로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뭐 매출이 높으면 조금 퍼센테이지를 더 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입사는 따로 수수료를 배분하지 않고 월 회비를 냅니다. 165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 구조만 보더라도 이 3개의 회사는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수수료 내는 금액이 커질 거고요. 이마트 입사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월 회비 165만원만 내기 때문에 매출이 높게 올라가면 이마트 입사가 유리하겠죠. 다음 계약기간입니다. CU하고 세븐은 홈페이지에 5년, 7년, 10년 나와 있는데 우리 거두절미하고 다 5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년 뒤에 또 재계약하면 되니까요. 최저 보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저 보장을 받을 정도면 폐업하셔야 됩니다. 엄청 매출이 안 좋다는 거죠. CU를 봐보겠습니다. 24시간 영업 시 300만원 플러스 월세를 최저 보장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가맹수수료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가맹수수료 한도가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이 금액까지 보장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GS25는 800만원, 세븐은 500만원입니다. 300만원 차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GS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을 8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 같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내 수익을 5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즉 GS는 800만원에서 회사 35% 띄고 여기서 65%를 내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세븐은 500만원이 다 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입사는 최저 보장 없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겠죠. 다음은 각종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U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상에는 기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전기 50% 지원,
나머지 각종 장려금 지원하고요. 단 24시간 영업을 안 하면 전기 50% 지원 안 한답니다. 장려금도 안 한답니다. 수수료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븐을 봐볼까요? GS하고 비슷합니다. 24시간 영업하면 전기 50%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또 각종 장려금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뭐 지원금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입사는 완전 다릅니다. 상품 매입액의 1%를 영업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품 제외라고 하는데 뭐 담배나 서비스 상품은 아마 제외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매입하는 금액의 1%를 영업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면 이것 또한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교하자면 CU는 수익이 70%, GS7은 65%였는데 5%가 더 많죠. 대신 GS하고 세븐은 이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서 5%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지시 내용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위약금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시설 잔존가 내가 계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5년을 계약했는데 내가 2년 장사하다가 내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3년 동안 인테리어 감가 금액을 내가 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시설 짓기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1년에 1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내가 2년을 했으니 2천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돈이 3천만 원이니 3천만 원은 내가 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마다 인테리어 시설 잔존가 계내는 거는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입니다. CU GS7만 있습니다. 뭐 이름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가맹수수료를 몇 개월치 계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도 계내라는 겁니다. 단 이마트 입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테리어 시설 짓기 잔존가만 계내면 됩니다. 만약에 초기에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지원금도 계내셔야 됩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폐업하시면 쪽박 찹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매출 200만원 가정했고요. 매출 원가를 75% 가정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단 각종 지원금 제외. 1매출이 200만원이면 월 매출이 6천만원이 되겠죠. 매출 원가가 75%라고 했으니까 4,500만원. 여기서 매출 이익이 1,500만원이 됩니다. 모든 회사가 1,500만원은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CU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7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수익은 1,050만원. 그리고 GS7은 6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돈은 975만원. 와, 회사가 가져가는 돈 525만원이네요. 많이 가져가. 그 다음에 이마트 입사는 원래비 부가세 포함 16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부가세 빼면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수익 1,350만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마트 입사가 1,350만원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거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마트 입사는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무조건 150만원입니다. 단순히 이 수익률로 봐서는 이마트 입사가 가장 실속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내 수익에 월세, 인건비, 각종 점포 운영비, 수도 강렬비 등등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수익이 순수 내 수익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타입입니다. CU는 퍼플 1, GS는 수익 추구형 H, 세븐은 기본 투자형, 이마트 입사는 상생형입니다. 이 타입의 공통점은 경영주 명의로 점포를 임대차 계약하는 거. 조금 전에 타입하고 같죠? 다른 점은 인테리어 비용을 경영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겠네요. 차이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기시설은 CU는 월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S는 집기시설을 내가 부담해도 되고 회사가 부담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세븐은 집기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 입사는 집기시설 또한 경영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인테리어 집기시설 모두 경영주가 부담합니다. 다음 담보 설정입니다. CU는 3,600만원, GS하고 세븐은 5천만원입니다. 조금 전 타입하고 똑같죠, 금액은? 그리고 이마트 입사는 담보 설정이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투자 비용은 개점 투자비 플러스 부동산 비용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이 모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 24만 집기시설까지 모두 경영주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 타입이 투자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수익을 봐보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비용이 비싸면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커야 되겠죠. CU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면
80% 가져가고 GS는 70에서 80%, 세븐도 80% 가져갑니다. 이마트 입사는 월회비가 66만원이 됩니다. 뭐 개점 투자비, 인테리어 시설짓기 모두 내가 투자했으니까 월회비를 많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다음 계약기간 첫 번째 타입하고 비교를 했죠. 동일합니다.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최저 보장 GS하고 세븐은 동일합니다. 전 타입하고. 물론 이마트 입사 최저 보장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거든요. CU는 50만원씩 더 업이 됐습니다. 내가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많으니까 최저 수입도 조금씩 더 해줄게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맹수수료가 한도가 넘는다면 이 금액도 지원 못한다는 뜻이겠죠. 각종 지원금 첫 번째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해지시 첫 번째 타입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 딱 한 개 있습니다. 4개 회사 모두 인테리어를 경영주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에 대한 잔존가 시설 개내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해지하면 엄청난 많은 돈을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 구조 보겠습니다. 전 타입하고 똑같이 1매출 200 보고 매출원가 75% 보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없고요. 자 보시면 월 매출 6천, 매출원가 4,500, 매출이익 1,500만원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게 CU는 내 수수료가 80%입니다. 그래서 내 수익이 1,200만원 되고요. GS 같은 경우에도 70에서 80%였지만 80% 잡겠습니다. 일단 이 3개 회사는 내가 갖고 가는 수익 1,200만원 동일합니다. 근데 이마트 입사는 60만원 월 회비라고 했죠. 60만원을 빼고 나면 1,440만원이 내 수익이 됩니다. 이 타입도 1매출 200만원 파니까 이마트 입사가 월등히 수익이 많게 되네요. 그래프로 보셔도 이마트 입사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월세, 인건비, 각종 수도 강력비 다 빼고 남는 돈이 내 수익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타입 CU는 그린 1, GS는 안전 추구형 A, 세븐은 B 타입, 이마트 입사는 성과 공유형입니다. 공통된 부분을 보면 회사에서 직접 임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 시설 짓기도 회사가 해준다는 겁니다. 회사가. 내가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점포에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냐면 CU하고 이마트 입사 같은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이라는 걸 냅니다. 전대보증금. 회사하고 점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내하고 회사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대보증금도 회사에 주고 그래서 전대료도 내야 됩니다. 월세 개념입니다. 그리고 GS나 세븐 같은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돌아가지고 위탁을 운영을 해라 이래서 사용대차라는 거를 계약합니다. 사용대차는 뭐냐면 공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공짜로. 그 대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보증금을 걸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부담이 최소 1,000만원입니다. 세븐 같은 경우는 보증금 부담이 최소 2,000만원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한 임대차 조건이 높냐에 따라 이 보증금 부담도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담보 설정입니다. 이 타입 역시 담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CU하고 이마트 입사는 담보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GS하고 세븐은 담보가 2,000만원입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하셔도 되고 보증보험 하셔도 됩니다. 이 타입의 총 투자 비용은 계정 투자비 플러스 CU하고 이마트 입사는 전대보증금, GS하고 세븐은 회사 보증금을 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입니다. 이 타입은 점포도 회사가 계약하고 인테리어 시설 짓기도 회사가 다 무상으로 지원했으니 수익 배분을 회사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타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빵이지만 내가 가져가는 수익도 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CU는 24시간 기준하면 60%가 내 수익이 됩니다. GS는 45%, 세븐은 40%입니다. 이마트 입사는 상품 매입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타입에서 지금 수수료 배분율이 회사마다 지금 각각 다른데 차이를 보자면 CU는 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전대 관련된 월세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주가 월세를 지불하는 금액도 있어서 이 수익률을 조금 높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GS하고 세븐은
사실 동등한데 5% 차이 난다는 거는 GS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입사는 이 세 개의 회사고 비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상품 매입 금액의 15%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계약 기간입니다. CU 이마트 입사는 5년을 보시면 됩니다. 5년. 그리고 GS하고 세븐은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이 낮은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 보장입니다. CU는 300만원 플러스 월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전대차 계약했는 전대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맹수수료 한도 4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세븐은 375만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매출이익을 750만원을 맞춰주면 회사 수수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는 거고, 세븐은 375만원 자체를 내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마트 입사는 없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각종 지원금 전타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마트 입사가 다릅니다. 상품 매입 금액의 1%에서 15%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영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매출이 높으면 영업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해지시. 두 말 않겠습니다. 해지를 하면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입니다. 1매출 200 가정하겠고 매출 원가 75% 가정하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마트 입사는 매입 상품액의 15%를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일부 상품, 제외한 일부 상품을 40%로 추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월 매출 6천, 매출 원가 4,500, 매출이익이 1,500만원입니다. CU는 내가 갖고 가는 수수료 60%니까 내 수익은 900만원입니다. GS는 45%라서 825만원이 내 수익이 되겠고요. 세븐은 40%입니다. 600만원이 내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CU는 900만원의 전대 관련된 월세를 회사에 내야 되고요. GS하고 세븐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서는 인건비, 각종 수도 강렬비 빼고 남는 돈이 내 돈입니다. 이마트 입사는 수수료가 매입 금액의 15%라고 했죠. 예를 들면 매출원가 4,500만원이 매입 금액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상품 40%를 추정하면 60%가 매입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입 금액의 15%가 405만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가는 수익은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마트 입사가 월등히 높습니다. 높고 제일 낮은 게 세븐이네요. 이렇듯이 타입별로 이마트 24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1매출 200만원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매출이 낮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매출 구조가 CU, GS, 세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고 이마트 입사는 수익 자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타입별로 투자 비용, 수익 구조, 해지 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브랜드, 좋은 타입을 선택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창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